자, 158페이지에 호소수의 수질관리 보도록 할게요. 호소수의 수질관리 보시면은 제가 호소수의 수직적 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층현상, 세 번째 전도현상까지는 한 방에 설명드릴게요. 한 방에. 자, 칠판 보시면은 호소수의 수질관리에서 시험지 엄청나게 잘 나오는 부역량화, 성층현상과 전도현상이 몰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호소수의 수직적인 구분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는 수직적 구분. 이거 연직이라고도 하는데 호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수직 방향으로 이 층을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중간에 있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나뉘거든요. 중간에 있는 층, 그 중간에 있는 층이 수온약층. 그래서 호소의 수직적인 구분은 뭐를 기준으로? 수온약층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층을 순환층 내지는 표수층이라고 하는데, 이거 앞에서 제가 전이층 하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표수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왜 순환층이라는 말을 쓰냐면 대기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표수층 같은 경우 저는 깊게 그렸지만 표수층이 얕은 호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호수가 얕으면 그 위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순환이 되는 층이라서 위에를 순환층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무슨 층? 수온약층. 그래서 수온약층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니까 수온약층을 중심으로 해서 표수층과 여기로 나뉜다 라고 보시는 거고, 다른 말로 수온약층은 온도가 변화하는 층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변화한다라고 해서 변온층이라고도 하지만 변온층이라는 말보다 수온약층 훨씬 많이 쓰니까 동그라미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변온층. 그 다음에 마지막을 심수층. 이거는 둘 다 같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기의 영향을 잘 안 받고 깊으니까. 그래서 뭐 수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지 않은 층이잖아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다라고 해서 정체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체층은 가장 깊은 심수층을 말한다라고 하고, 호수 바닥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전이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이층. 우리는 이제 수직적으로 호수를 수직적으로 연직적으로 구분하여라 라고 하면 물만 가지고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표수층, 수온약층, 심수층으로 구분을 하면 되고, 간혹 가다가 이 설명들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두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수층 같은 경우에는 에필립니온, 수온약층은 스타모클라인, 그 다음에 심수층은 하이폴립니온. 그대로 안 외우셔도 그냥 ETH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대충 찍어 맞춰가지고 온도랑 관계가 있는 수온약층이다 그러면 서모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거 잘 보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구분은 뭐를 기준으로? 수온약층을 기준으로 표수층과 심수층으로 구분한다 라는 거 첫 번째로 알고 계실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칠판 잠깐 보시면 지금부터는 성층현상과 전도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성층현상, 그 다음에 성층현상 같은 경우에는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쵸? 이게 또 영어로 나온 적은 없는데 스트래티피케이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전도현상은 잘 나와요. 턴오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일단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층현상과 전도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얘는 왜 일어나냐? 수직적인 방향으로 온도차에 따른 밀도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에 따른? 온도차에 따른 밀도차, 물의 밀도차. 그래서